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혼노지의 변과 3패 대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치 미치히데가 혼노지에 있던 오다 노부나가를 기습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일본의 드라마 공명의 갈림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적은 수의 병력으로 혼노지에 와 있었는데요. 서부 전선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미치히데가 지원하러 간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上様、何事じゃ。謀反にござりまする。 많은 수의 병력으로 혼노지를 포위한 미치히데는 光秀、 오다 노부나가의 목숨을 노리게 됩니다. 上様、裏手からお逃げくださいませ。さあ、はよ。是非に及ばず。よかろう、光秀め。しばし相手して使わすか。 결국 중과부적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혼노지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혼노지의 변은 1582년 당시 일본의 전국시대의 세력자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에게 기습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 아케치 미치히데에게 모반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1582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3패 무승부의 대국을 혼노지에서 관전을 했는데요. 그 대국을 보고 길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반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흉조를 암시한 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수의 병력이었기 때문에 중과부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통일을 앞두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은 3패 무승부가 나왔다고 하는 대국을 현재 전해지는 기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바둑이 호닌보 산샤와 리겐이 두었던 혼노지의 변을 암시한 3패 빅이 나왔다고 하는 대국입니다. 흑이 바로 리겐, 백이 호닌보 산샤입니다. 흑과 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대 바둑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귀에서 바로 걸쳐갔습니다. 일본의 오래전 바둑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귀로 걸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좌상기 쪽도 흑이 두니까 또 백이 걸쳐갔고요. 좌하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으로 흑이 가고 이제 양걸침을 갖고요. 붙이고 젖혔을 때 늘지 않고요. 늘면은 이제 백이 이 호구자를 두어서 이제 두는데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그것이 싫다고 이제 흑이 호구를 쳐었고요. 백도 단수를 치고 단단하게 이었습니다. 흑이 건너붙여서 전투를 초반부터 이끌어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백이 바깥으로 젖힌 다음에 변으로 갔습니다. 흑도 이제 이렇게 붙여갔는데 호닌보 슈샤쿠 같은 경우에는 입구자를 굉장히 많이 두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시 붙여갔고요. 백도 젖힌 다음에 호구자를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밀어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귀였던 우아기 쪽을 백이 차지해 갑니다. 역시 걸쳐왔는데요. 눈목자로 걸쳐가고 마지막 남은 하변 쪽으로 흑이 손을 돌렸습니다. 리겐 역시 당대에 뛰어난 고수였는데 호닌보 산샤, 즉 본인방 산샤는 100번을 줄 만큼 아주 뛰어난 당시에 인정받는 고수였죠. 여기서 날일자로 압박을 해나갔는데 나와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끊으면 이제 늘면 똑같이 늘고요. 만약에 그냥 바로 막아가면 젖혀가는 수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흑이 그냥 받아두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쭉쭉 밀렸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러고 나서 우상기 쪽을 한번 선수를 한 다음에 우변 쪽으로 이제 벌려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흑이 하변 쪽을 두었지만 너무 눌렸고 좌변 쪽으로 이제 백이 손이 오고 나서는 조금은 백이 더 활발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더 강력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때 막을 수는 없죠. 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 백이 잡힙니다. 이 실리가 너무 커요. 이거는 물론 저변 쪽에 이제 한 점이 조금 이제 백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또 역시 흑은 선수로 접고 다른 곳을 두면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은 백을 압박해 나갈 수가 있죠. 역시 이렇게 계속 젖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이 젖혀가는 수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도 하나 나와서 끊는 응수타진을 두었고, 만약에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요, 백이 느는 수가 있어요. 물론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중앙 쪽에서 활용이 많이 나가죠.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다른 식으로 다 선수가 듣는 게 많아서 이것은 흑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고요. 백도 끊어놓고 이 선수 활용까지 해놓은 다음에 아주 중앙에서 호방하게 씌워갔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이 흑돌이 백에게 심하게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흑도 탈출을 꾀했고요. 백이 들여다본 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단순히 막아가기에는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보기 좋게 이 모습까지 되면은 잡힙니다. 그냥 나가면 또 역시 단수가 되어서 두 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들여다봤을 때 흑은 이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백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백이 세력을 만든 게 있어서 흑이 아주 크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흑도 이쪽을 밀어갔고요. 백이 늘고 나서 호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이 흑을 압박해 나갈 수가 있어요. 흑은 미생입니다. 자, 이 모습까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백이 단단하게 지킨 다음에 흑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쌈지를 뜨고 산 거라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다시 백한테 선수가 왔고, 또 상변을 이렇게 벽을 만들게 되어서는 백이 아주 두기 편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우변 쪽으로 한 칸을 띄워서 안형을 만들면서 우변 쪽에 백을 압박해 나갔고요. 백은 여전히 강수로 끊어갔습니다. 흑이 끊어가고 단수를 쳤는데 나가면은 이제 세 점을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도 나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여기까지 와서는 얼핏 봐서 백돌이 이제 안쪽에서 갇히고 바깥쪽에 흑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우상기 쪽에 흑도 미생이에요. 이 모습 마치 혼노지에 갇혀서 아케치 비치히데의 기습을 받은 오다 노부나가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인데요. 백이 하나 치받고 나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치중을 가니까 아주 위험해졌어요. 막은 다음에 한 칸 뛰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였습니다. 못 넘어가게 이제 이렇게 늘었는데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유가무가를 이끄는 아주 훌륭한 수였습니다. 여기서요, 만약 흑이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요, 과연 백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궁일 때는 아주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가더라도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오히려 먼저 단수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수, 한 집을 만드는 수로 인해서 흑이 수상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늘고 나서 보니까 백은 수가 많죠. 8수나 됩니다. 근데 흑은 보시면 6수예요. 어차피 수상전을 하게 되면은 흑이 잡히게 되는 거죠.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아주 공경에 처한 모습이 저절로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이 우상기 쪽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손을 돌렸는데요. 이 모습까지 이제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쭉쭉쭉 갑니다. 자, 백이 그 다음에 상중앙을 키우려고 하는 요철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끊어가고 나서 역시 또 백이 손을 뺐어요. 이렇게 치중을 가도 이제 백이 붙여가는 이 뒷박형에서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흑이 중앙이 더 커지지 않게 이 입구자의 수를 두었고요. 한 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봉쇄해 나가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죠. 자, 이 다음의 수순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수순이 3패 빅이 나왔다고 하는 혼노지의 변을 암시한 대국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이후에 아무리 어떻게 두어도 3패 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바둑은 알 수가 없죠. 진짜 3패 빅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 바둑 자체가 후세에 의해서 창작된 기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3패 빅이 흉조라고 여겨질 정도로 혼노지의 변을 암시했다고 하는 이 대국의 에피소드가 가진 스토리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고대 일본의 많은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둑을 두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미있고 또 가치가 있는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음미를 해보셨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혼노지의 변을 암시한 3패 대국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고대 바둑이 현 인공지능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아주 저평가될 수 있는 대국일지라도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멋이 있고 또 그들의 지혜가 담긴 아주 유의미한 대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둑 명국이 가진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여러분들께 명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